네. 네, 깔때기 깔때기 타임이 타임. 돌아왔습니다. 네, 깔때기. 늘 네.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네. 아산 나눔재단 마루 180. 네. 정남희 이사님, 네. 이혁희 팀장님, 이상민 이상 매니저님. 아 요즘 개근이세요? 네. 박상현 주인님이 안 오니까 대신 개근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또 다른 네. 우리 후원의 축, 네. 한국성장금융, 네, 성장사다리 펀드, 네. 네, 서종문 본부장님, 네. 네, 노- 노혜성 팀장님, 팀장님, 네. 그리고 오늘도 너무 바쁘신 요즘 박상현 분. 주인님. 네. 네. 박상현 주인이 이제 조금 시니어가 돼가면서 그렇죠. 네, 3주, 4주째 결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네. 네, 굉장히 네. 하여튼 뭐 바쁘신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건강하게 일 잘 네, 처리하시길 네, 바라고. 네, 네.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저희 쫄퉁은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지원 후원으로. 때문에 저희가 아주 편안한 장소에서 네. 늘 막주 한 잔 네. 또는 네. 아이스티를 마시면서 뒤풀이를 할 수 있는 우리 시간을 좋은 가지시고. 장비로 촬영을 해서 저희가 업로드를 하고 있죠. 네. 예. 저희가 올해 이제 올해쯤 되면 이제 라이브도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요즘 라이브가 대세죠. 대세잖아요. 네.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대세는 대세인데 저희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네, 별로 큰 의미는 없지만 네, 네, 우리는 네, 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네. 좋아하는 우리끼리 거. 좋아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질문을 이어서 네, 네, 네. 하도록 하겠는데요. 예. 자, 아까 말한 대로 정신질환 이런 걸 네. 했는데 그 상담에 관련된 네. 의료 쪽에는 분명히 데이터를 쌓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그것까지 느낌이 확 왔습니다. 예. 그런데 돈 벌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기다리면 뭐가 올까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혹시? 우려해주신 대로 그 의료기관을 통한 서비스는 사실상 당장 지금 돈을 벌기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원격 진료가 된다면 저희가 플랫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힘들어서 제약사 쪽으로 수익 모델을 페이어로 설정한 건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약사 쪽, 저는 그건 말이. 근데 저는 그 뭐 수익 모델도 수익 모델이지만 그 저도 말씀을 듣다 보니 아까 저희 잠깐 쉬는 시간에 그 뭐 당뇨 같은 얘기도 나왔고요. 한데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환자 혹은 저희가 추적 관찰해야 되는 분들이 뭐 카톡이라든지 이 IT 기기에 익숙하신 분들이면 좋은데 의외로 잘 측정하고 하셔야 되는 분들은 뭐 연령대라나 여러 가지 면에서 IT와 친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고민을 하고 계신 거나 해결책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아니라 기술적인 네. 그 지식은 네. 딱 그 카카오톡을 쓰실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을 기존에 이용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시니어 분들이라면 충분히 저희 것도 시니어 쓰실 분들도? 수 있으시고요. 네, 네, 네. 만약에 카카오톡을 원래 쓰시지 못하신다 네.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것도 쓰시지 네.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연령층이 넓어졌다는 건 사실 매우 인정. 네. 그래서 실제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 부모님을 봐도 일단 저희 아버지는 띄어쓰기를 못하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러니까 표준 말이 약하신 건 아니지만 표준 말을 타이핑하는 거에 약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챗봇을 더더군다나 전공으로 하셨다고 하니 그런 뭐랄까 데이터를 명확하게 수집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뭐랄까 입력자의 어떤 장애 혹은 뭐 타이핑이 늦어서 이 전 질문에 대해서 잘못 답변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이미 서비스를 진행 중이실 테니까 어떤 뭐 노하우나 뭐 방법, 사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희 고려를 다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자연어 처리 기술 중에 네. 오타 교정이랑 띄어쓰기 네. 교정 다 됩니다. 그리고 네. 뭐 100%는 아니지만 네. 한 90% 정도 되는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데이터는 우선 저희가 객관식으로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 버튼으로 누르면은 바로 수집되게끔 중요한 데이터 아이디어가 수집을 있으시군요. 하고요. 네, 네, 네. 네, 환자분들이 궁금한 걸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할 말이 있으실 때만 타이핑을 구현하도록 일단 설계를 했습니다. 자, 지금은 그런 서비스를 아까 우리 얘기한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우선 그 진단이래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는 우선 그 저희 제약사 서비스가 예. 지금은 추가 기능이지만 나중에는 좀 본임상에 포함돼서 정말 당연하게 환자들의 정성적인 거는
그 기존에는 뭐 설문을 통해서 하고 뭐 제약사 연구원분들이 그걸 다 모니터에 옮겨 적고 대조 작업을 했다면 바로 환자분들이 입력해서 DB로 보내버리는 그런 솔루션으로 포함이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장기적 목표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 서비스 자체로도 그 저희 파일럿 테스트 한 거 중에 뭐 약 수능도가 저희 거를 통해서 개선이 되고 증상도 개선됐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 서비스 자체가 효용을 갖고 만약에 수익 모델이 개발이 되면은 직접적으로 환자분들에게 효용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네. 병원이나 그 병원 같은 곳에는 환자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이 이 서비스를 받아들여서 병원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예를 들면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단에 대해서 저희께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를 통해서 저희께 직접적으로 진단을 하는 거는 그렇죠. 네, 아직은 아까 법적 이슈나 여러 가지 있을 것 같다는 법적 이슈도 생각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직접 아니지만 의사의 감독하에라든가 그렇죠. 도움을 주는. 또 그렇게 한다면 가능한 건 아닌가요? 네, 장기적으로 그 지금 도움이 당장은 되는 안 거는 되고요? 네, 도움이 되는 거는 가능할 것 같고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면요. 그 이 환자분들이 뭐 그 내원과 내원 사이에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상태의 플럭추에이션이 있고 약 복용을 얼마나 잘했고 그래서 이 약이 이 환자에게 맞고 이런 거를 유추하실 수 있는 정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제가 또 이제 요즘 이 블록체인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저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요. 이 데이터의 권한에 대한 갑자기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그 말씀하신 그렇게 해서 답변한 환자가 직접 입력한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의 권한은 제약사나 병원이 갖게 되나요? 아니면 환자가 갖게 되나요? 아니면 젤리랩이 가져가나요? 우선 임상시험에 포함되는 저희 서비스는 제약사가 가져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 있는 거는 익명화를 한다는 전제하에 저희도 가질 수 있고 네. 환자분들도 물론 본인 거를 가져갈 수 있고 의료기관도 가져갈 그럼 수 그거에 대해서 환자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동의를 받는다고 이런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모든 서비스를 진행하기 전에 네. 동의를 다 받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자분께서 나오셨는데 별로 너무 이게 얘기가 핫하게 돌아다 보니까 아니 저는 사실 아까 질문 드렸을 때 그 수석님께서 답변 이제 왜 투자하셨는지랑 이제 내용을 알았으니까 여쭤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든 생각은 사실 젤리랩에 필요하신 분이 이분이 아니시구나. 네, 사실 대표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 훨씬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네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표님 설명을 못 하셨다는 그렇죠. 게 아니고 네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궁합은 좋으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다르더라. 저는 사실 이런 거 같고요. 아까 저는 그 수석님께서 소개하실 때 잠깐 얘기하신 게 그 회사에게 딥테크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 테크를 보면 딥테크인 건가요? 네. 뭐 회사의 그 지금 투자사의 어떤 네네네. 이 방향성인가요? 아니면 네. 그 키워드가 딱 귀에 들어와서 저희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는 아무래도 조금 그 되게 그 벤처나 스타트업에서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갖고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상업화하려는 그런 스타트업들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투자사라는 게 그 브랜딩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저희는 좀 그런 딥테크를 또 전문적으로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엑셀러레이팅도 한다라는 그 의미에서 의미에서, 딥테크. 그러면 캡스톤은 그렇게 안 하시나 보죠? 여기 딥테크 하시는데 여기는 소프트테크나 예전에 뭐 블루포인트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도 뭐 나름 꽤 앞서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블루포인트에게는 깨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그 단어가 굉장히 들어왔어요. 저는 그 어떤 단어냐면 우리 이승우 수석께서 벤처나 스타트업이 해볼까 갸우뚱하는 그런 곳에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 그 젤리랩도 그런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왜 투자하셨는지를 포함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아이템인 거죠?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옆에 계시기 때문에 일단 네라고 대답하시고. 그 뭐
우선 저희가 이제 딥테크 엑셀러레이터이긴 한데 네. 사실 딥테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이제 가장 고민이 테크가 우리 삶에 안 들어온 부분이 어디냐라는 데서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테크의 기반에 다 딥테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와 별개로 젤리랩에 투자를 하게 된 이 뭐 시발점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가 이제 그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에서 작년 여름까지 이제 배치 프로그램을 2회 정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 하시죠? 예, 올해는 스파클랩이나 프라이머처럼 예, 이렇게 맞습니다. 배치를 배치 이제 하고 프로그램. 계시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배치라기보다는 이제 뭐 캠프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도 린 스타트업 캠프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 네. 또는 창업 되게 초기에 시스 투자를 안 받으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3회짜리 프로그램을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공고히 해드리고 네. 실제로 마켓의 니즈를 인터뷰하실 수 있는 그런 인터뷰 방식을 훈련을 시켜드리고 그거를 직접 나가서 하고 오시는 걸로 저희가 이제 과제를 내드리고 거기서 저희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안에 있는 파트너 분들뿐만 아니고 각각 산업에 있는 멘토분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저희가 그 밀착 멘토링을 해서 3일 동안 처음에 저희가 냈던 계획서와 마지막 날 이제 네. 만들어내는 계획서를 차이를 이제 만들어서 보여드리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창업에 대한 이렇게 뭐 뽐뿌질이라고 네, 하겠죠. 네. 그런 것도 좀 뿌듯함과, 해드리고 네, 네, 그 차후로는 뭐 그런 걸 통해서 네. 저희도 투자할 수 있는 네.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그 프로그램에 사실은 이제 윤하이 대표님이 신청을 해주셨었고요. 혼자서 그때 오셨나요? 아니면 팀이랑 같이? 네, 다른 분이 있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같이는 안 하고 계시고 헤어지셨군요. 예, 예. 그래서 그 오셨는데 이제 재미있었던 건 제가 사실은 그 죄송합니다. 그래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에 합류를 제가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정신과 관련된 의료기기 벤처 회사인 와이브레인이라는 회사를 와이브레인, 네. 예. 거기서 제가 이제 임상이랑 인허가 쪽을 담당을 했었었는데 그걸 하다가 와서 이제 이 계획서가 오니까 되게 흥미로웠었죠.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정신과를 대상으로 이제 기기를 팔던 사람이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아까 윤하이 대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젤리랩의 계획서는 정신과에 좀 타겟이 돼서 계획서를 만들어 주셨었거든요. 그렇죠. 아까 상담이 주가 예, 되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아까 말씀해주신 네. 수면 장애 때문에 네. 대표님이 괴로워하셔서 그리고 이런 비직과 비직 간의 이런 커뮤니케이션 로스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문제로 잡아주셔서 그걸 체포소를 풀겠다라고 해서 저는 되게 좀 신선하기도 했고 반면에 또 신선한 만큼 사실은 조금 그 아마 두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우려가 딱 벌써 머리에 꽂혔죠. 이걸로 재미는 있겠지만 돈은 벌 수 있을까? 수익화할 수 있나 기업으로서. 네. 그래서 사실은 그 3일 동안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워낙 진짜 린 스타트업 캠프라는 이름답게 정말 린하게 그 모델을 체인지도 많이 하셨었고 처음엔 이제 뭐 흔히들 하시는 방식으로 본인들이 앱을 개발해서 플랫폼이 되겠다 네. 뭐 약간 이런 거였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도 뭐 이제 플랫폼이 너무 많으니까 뭐 그 가능하면 유저가 이미 많은 네. 플랫폼에서 우리가 좀 더 버티컬하게 들어가 보자라고 막 제안을 드렸는데 네. 그런 것도 되게 잘 받아들여 주셨고 또 실행력을 되게 빠르게 해서 실제적으로 뭐 임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을 또 했었거든요. 그런 걸 보고서 저희가 이제 이 팀이라면은 진짜 이 험난한 헬스케어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캠프에서 이제 출신 중에 투자를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딱 1년 됐습니다. 네네네. 자, 1년 보통 이제 투자를 하면서 1년 정도 되면 속으로 평가를 합니다. 투자 잘했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아니 제가 투자 받은 거로서 투자해준 회사를 평가할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네. 그래서 투자 잘했네. 아니면 이런 거는 미흡했네. 뭐 어떤 평가를 내리시면 어떤가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건 이 방송에 시청률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예. 그냥 끝나고 나서 대표님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말씀은 드렸어요. 제가 왜냐면 이제
사실은 제가 또 그 와이브레인이라는 회사에 오기 전에는 또 모바일 헬스케어를 하는 헬스웨이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 또 요즘은 다녔었는데 많이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런 걸 해봐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진짜 그때 사실은 조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하이 대표님이 학업을 이제 중단하신 건 아니고 네. 잠깐 정지를 하신 건데 네네. 이제 그 정지를 하셔라라고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올인을 하지 않으면 절대 뚫리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영역이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사실 어려운데 잘 진행하고 계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뒤끝이 헤이오로 네네.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네, 근데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좀 그 방향을 저도 잡아드리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네. 어떻게 더 파야 될까? 뭐 진짜 임상 시험으로 가면은 저희가 정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스케일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같이 계속 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님에 대한 거는 저는 뭐 좋다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는데 아이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네. 저희가 많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그쵸. 예, 우리 네. 유 대표님 1년 어떤 도움을 받으셨어요? 투자 대체 받고 1년 지내보니 뭘 도움을 도움 준 게 좀 의미가 있던가. 네. 근데 투자 저는 받길 걱정되는 잘했다. 게 저희 캡스톤에 투자 받은 회사들이 이런 질문 받을까봐 걱정되긴 하는데요. 자, 우리 유 대표님. 저는 뭐 너무 도움 많이 받고 있고요. 네. 네,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 다 도움 많이 주셔서 예.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우선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블루포인트를 통해서 창업한 케이스예요. 그 어떤 계기로 전에 창업하게 되었는지,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창업하기 전에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고 뭐 투자를 받고 나서 한 뭐 1년 후에는 이런 모습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은 달성이 되셨다? 아니면 안 되셨거나 그런 뭐 미흡한 점이라면 어떤 한번 잠깐 뒤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첫 번째 어떻게 창업하게 되셨고?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 당시에 진로에 고민이 엄청나게 많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라는 게 그 대학원 다닐 때? 전후로 네. 근데 저는 일단은 해봐야 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친구들이 많이 가는 뭐 대기업에서도 인턴을 해보고 했는데, 제가 그 생활은 만족을 했지만 뭔가가 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있어서 네, 뭘 할까 하다가 우선은 공부를 더 해보자 하고 대학원에 들어간 게 맞는데요. 네, 그러다가 네, 이 창업을 결심하게 된 거는 일단 그 공모전 말씀하셨던 공모전 통해서였어요. 근데 공모전에 그러면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공모전 들어갈 때는 아무래도 이거는 창업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하는 캠프인데 네.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네. 공모전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선택해서 네. 공모전을 어쨌거나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테니까요. 페이스북 통해서 되게 우연히 공고를 봤는데 되게 흥미를 끌었던 것 같아요. 네. 마케팅의 승리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투자를 받고 또 1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예. 네, 우선 뭐 분야도 그렇고 단기간에 성공하기는 당연히 힘들다고 생각을 그쵸.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설립 이후에 약 2년간의 목표를 생존으로 잡았고요. 잘 생존했습니다. 그럼 네, 지금 그 면에서는. 예를 들면 뭐 아까 그 창업하실 때는 뭐 몇 명이 했고 지금은 뭐 회사 인원 규모라든지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챗봇 뭐 개발에 주로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제 뭐 제휴 뭐 제약사 제휴 이런 거를 많이 하고 계신지 그런 뭐 구성이랑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처음에는 이제 친구 한 명이랑 창업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친구로 모집을 하면서 그리고 공개 채용도 했고요. 그렇게 정직원 저 포함해서 4분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와 그 제 친구를 제외하면은 이제 2분은 개발을 하시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챗봇이랑 저희 대시보드를 고도화시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랑 그 제 친구는 이제 영업이랑 사업 디벨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수정님께서도 좀 질문인데 의사를 하면서 종합병원에도 잠깐 계셨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스타트업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엑셀러레이터로 오신 케이스가 되는데 정석의 길을 걸으신 거죠. 어. 네. 전문직, 그다음에 험한 벌판, 그다음에 이제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할 수 있는. 네. 예, 그 계기가 어떤 계기로 사실 보통 사람이 가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쵸. 제가 봐신 그 물론 이제 우리 벤처 캐피탈 업계에도 의사 선생님이 몇 분 계세요. 계시긴 하지만, 그렇지만 스타트업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신 것도 아니고 바로 투자자로 오셨으니까 근데 네.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인데 그런 계기 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보는 의사를 해보니까 영 아니네 이건. 이거는 나랑 네네네. 전혀 안 맞네라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그 네. 상사격인 의사님과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아, 예, 그거를 피해서 오셨던가. 의사는 사실 정말 너무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수익적인 거와 관계없이 이제 보람이 직접 오는 그런 직업이 사실 되게 드물거든요. 물론 뭐 내가 잘못했을 때의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 내가 치료해주는 환자분들의 그 진짜 도움이 정말 커요. 그래서 직업적 보람이 정말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제가 약간 벤처 키드였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한참 IT 벤처 붐이 한국에 많이 불었었고 그때 뭐 지금 뭐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등이 태동이 되고 뭐 그러면서 그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뭐 책이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때 저하고 딱 이찬진 반대시군요. 대표님 뭐 이런 분들 막 이럴 때 그렇죠. 그때 뭐 이렇게 그걸 보고서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러면서 사실 막 빌 게이츠 책으로 가잖아요 결국은. 이거 끝판왕을 가야 되니까 그런 걸 막 이제 이분은 정독을 30년 하면서 동안 OS 하나 잘 만들었다 30년을 먹고 사는구나. 전 세계 최고의 기자가 예. 되고. 네. 저도 이제 윈도우 막 이렇게 윈도우의 노예가 되고 이러면서 네. 이러면서 딱 그러면서 사실 처음에 공대를 갔었습니다. 그래갖고 공대를 갔는데 대학을 공대를 네네네. 진학을 했어요. 처음에는 공대를 갔었는데 제가 약간 그런 너무 막연하고 제가 잘 갖고 있는 거와 되고 싶은 거를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빌 게이츠 같은 뭐 그런 분들은 약간 진짜 몰입하고 뭔가 이렇게 진짜 빠져들고 이런 걸 되게 잘하는데 저는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접점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실은 막 무슨 공대 가서 예, 잠깐만요. 의사 선생님이 되면 계속 환자를 만나. 그래서 환자를 만나시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때 막 제가 막 뭐 리눅스 동아리도 막 해보고 이랬는데 거기 있는 선배님들이 이제 저랑 너무 다른 캐릭터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위대함이 또 부족해서 컴퓨터랑 얘기하지 그분. 예, 그래갖고 오늘도 깨끗하구나. 헬로 월드. 그래서 막 그런 분들을 좋아는 하는데 나는 그렇진 않구나 이걸 느꼈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사람을 좀 잘 알고 사람을 보는 거를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정신과 의사에 되게 꽂혔었어요. 그때 그 당시 그래갖고 다시 이제 의대로 들어오게 됐고 근데 이제 이게 막 의대 왔더니 이제 원래는 다들 의료에 되게 열정을 갖고 내가 뭐 안후에 정복하겠어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저같이 생각이 막 복잡한 사람들은 와서 제가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좀 의대 쪽 말고 이제 그냥 다른 과랑 같이 하는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특이하시네요. 토론 동아리, 뭐 마케팅 동아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생각이 걷다가 예전에 막 벤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되게 도저히 의사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군대부터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그 군 복무 생활을 하면서 그 웰트의 강성지 대표라고 이 건물에 있죠. 그 강성지 대표랑 이제 동문인데 둘이 군대 비슷한 동문. 사람들끼리 그 학교 비슷한 예.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이제 그런 막 창업 막 아이디어를 막 서로 주고받고 이러면서 같이 준비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강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의료 외적인 웰리스라든가 이런 것도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저는 좀 의료 쪽에 더 관심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큰 병원에 인턴을 들어가자 해서 그 군복무가 끝나고 인턴을 들어갔었고요. 인턴을 들어가서 인턴을 끝났는데 그때 이제 이게 얘기가 길어지는데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VC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가 투자한 회사에서 의사가 필요하다. 이래서 그때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웨이브라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 예. 자, 여기까지 일단 끊고 네네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